자, 유닛에 대해서 단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슨 플랜, 그래서 학습 지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레슨 플랜, 학습 지도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교생 실습을 한 학기 내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5주 동안 이제 교생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주 동안 풀타임으로 선생님들 아까 출근하듯이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풀타임으로 15주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좀 관찰하다가 조금 수업을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맡아가지고 선생님 하듯이 쭉 수업을 계속 하는 게 최소 이제 5주 이렇게 쭉 계속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풀타임으로. 그 다음에 5주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수업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가끔은 이게 학생이나 학교 따라서 한 10주 동안 이렇게 계속 수업을 다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 그 수업하는 동안 수업 지도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 4차시 수업했잖아요. 그럼 내일 또 하잖아요. 4차시. 그럼 집에 가서 밤새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와서 또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지도안 짜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능수능란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기 하는 수업을 모두 이제 지도안을 짜려고 하면. 자, 수업 지도안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은 레슨 토픽이 있어야 되고요. 유닛이 토픽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힘과 운동. 하지만 레슨 그 각각의 수업 하나의 토픽이 힘과 운동은 아니죠. 거기에 세분화된 토픽이 또 있겠죠. 그 레슨 토픽을 적고 또 이 토픽이 어떻게 그 스탠다드하고 연관되는지 그거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학습 목표, 이제 learning objectives. 가끔은 또 instructional objectives라고도 하는데요. learning objectives를 적고 그 다음에는 뭐죠? lesson procedure, 수업 절차,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그 differentiated learning 해가지고 그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이 있는 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학업 그 성취도가 서로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개별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쓰라고 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학습 지도안 만들다 보면 교수님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빠지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연상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티칭에 필요한 세 가지 컴포넌트라 그래서 what to teach, how to teach, how and what to assess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standards하고 objectives 이게 뭐냐 그러면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고요. lesson procedure 여기에는 필요한 머테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업 절차 이게 how to teach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earning objectives 이게 수업 목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로 쓰라 그러면 어떤 걸 쓸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 그럼 학습 목표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What do you want your students to know?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after your lesson is done,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학생들이 뭘 알기를 또 뭘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학습 목표를 이제 쓰기가 이제 편하는 것이죠. 가끔은 이 학습 목표가 아주 directly 뭐냐면 평가 방법하고도 매치가 돼요. 자, 한국에서는 지금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은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광합성에 대해서 배운다. 이걸 학습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습 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학습 목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광합성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뭘 알기를 원하는가, 뭘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명확히 명시하는 게 러닝 오브젝티브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은 헷갈릴 때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와 러닝 오브젝티브스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써요. Students will make observations on plant germination 이렇게 돼 있죠. 학습 목표 예를 든 겁니다. 학생들이 관찰을 할 것이다. 뭐죠? 식물의 이제 발화하는 거, germination에 대해서 관찰할 것이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will be able to 해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량적인 측정을 사용하면서 식물이 발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관찰은 아마 과학적 관찰 같은데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썼다고 치면 차이점이 보이세요? 이 두 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가끔 교수님들 이렇게 쓰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스튜던트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학생들이 식물 발화를 관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식물 발화에 대한 관찰을 하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Student Activity. 근데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learning outcome에 관련된 것이에요. 학습 결과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되냐 그러면 학생들이 관찰은 하겠죠. 그렇지만 관찰을 했다고 해서 정량적인 측정을 하면서 과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식물의 발화에 대한 관찰을 과학적 관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학습 목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tudents will be able to 이렇게 써야 더 맞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쓰면 간단해요. 오늘 수업할 때 뭘 할 거지? 학생들이 뭘 할 거지? 이거 저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뭘 할지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 목표가 무슨 의미냐 이거죠. 학생들이 뭘 할 것이다 라는 것만 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학습 목표 짜는 게 쉽지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배우기를 원하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students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게으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을 짤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will be able to 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학습 목표 쓰다 보면 이게 understand 하고 learn 이렇게 써요. Students will be able to까지는 좋은데 understand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쓰게 되면 광합성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 학생들이 이렇게 쓰면 또 물어봐요. 그 학생들이 광합성 과정을 이해했다는 걸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Students will be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왜 understand를 쓰냐는 것이죠. 이것도 게으르다, 편하게 이해하다 라고 하면 다 되잖아요.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volution. 이런 식으로 뒤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게으르다,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learn,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광합성 과정을 배울 것이다. 당연히 배울 거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처음에 topic 주어지고 스탠다드 주어지고 하면 이거에서 배울 것이구나 다 알잖아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understand이나 learn 이런 거 다 빼라. 그 다음에 대신에 action verb라고 되면 실제로 동작을 보여주는 거. understand이나 learn 이건 동작이 아니잖아요. learning 한다. 그럼 머릿속에 뭘 그리고 계세요? 뭔가를 막 적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적는다. action verb를 써라. 막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설명한다라는 action verb를 써라. 이렇게 그 동사를 그렇게 써라. 이게 learn이나 understand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관찰 가능한 학습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action verb가 동사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students will be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있다. 왜 식물이 sunlight이 없으면 죽는지를 in relation to photosynthesis, 광합성과 연계시켜서 왜 식물이 햇빛이 없으면 죽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학습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괜찮은 학습 목표예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도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수업 끝나면 그게 핸드아웃으로 주든 아니면 평가지로 주든 교사가 질문을 하든 학생들에게 식물이 없으면 햇볕이 없으면 식물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earning objectives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또 있습니다. 이제 블룸's taxonomy. 이제 블룸이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미국에서 교육학자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분류법에 대해서 그 교육 그 목표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cognitive domain에서 이거는 우리 인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지금 NGSS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미국 교육과정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고은경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Disciplinary Core Idea,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이거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Cognitive Domain, 인지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Affective Domain 하게 되면 그 다음 이걸 뭐 과학에 대한 어떤 태도, attitude 이런 거고요. 그다음 psychomotor 하게 되면 이거는 스킬인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탐구 학습하는 스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손으로 조작에 관한 스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선 따라서 과이지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사이코모터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 운전에 대한 태도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뭔가 운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 이 애티튜드하고 스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다루지 않고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학습 목표를 얘기하면 카그니티브 도메인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 게 초점입니다. 카그니티브 도메인에 대해서 좀 바라볼게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표준 NGSS도 알고 이제 수업을 막 짜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 목표를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카그니티브 도메인 지적 영역에서 또 다른 이제 캐테고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해서 가르치잖아요.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학생들이 뭔가 remembering, 뭔가를 잘 기억하는 거. 그래서 광합성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광합성의 그 도식, 이게 저게 필요해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이걸 애들이 잘
remember,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제 우리 인지 영역에서 가장 낮은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하는 comprehension,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understanding 레벨인데 여전히 낮아요. 그 다음 applying 하는 거, 그래 무슨 얘기냐, 그 광합성에 대해서, 도식에 대해서 이게 쫙 설명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 아이고 광합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갖고 어떤 피노미나 다른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광합성 이론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틀린 거잖아요. 선생님의 수업의 학습 목표가 이 도식을 계속 외우고 그걸 이해하는 데만 초점 맞춰서 이거 두 개만 왔다 갔다 해서 학습 목표를 잡으면 학생들이 이 카그니티브 도메인 인지적 영역에서 요 낮은 단계의 학습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잉 하는 거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끔은 현상에서 이걸 분석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라든지 크리에이팅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걸 세세하게 어떻게 다 틀리느냐, 착 이건 이거고 착 저건 저거고 라고 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거는 보통 이제 로트 메모리, 우리가 암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토론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맞네, 왜 틀리네. 이런 논쟁을 하는 레벨은 이게 이밸류에이팅 레벨, 어퍼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런 수업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 초점은 뭘까요? 뭐를 레코멘드 하고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생각해보면 제 학교 생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다 어때요? 이쪽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요 위쪽으로는 잘 안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토론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토론해 본 경험도 없고, 항상 이거를 외우고 숙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그런 거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낮은 레벨에 어떻게 해요? thinking 레벨을 낮은 쪽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블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서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뭐 의미는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 목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짤 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knowledge level, 그 다음 comprehension, application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게 어떤 뜻인지 그 특성을 이렇게 적어놨고, 맨 밑에 question cues 이렇게 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 목표를 짤 때 어떻게 하라고요? action verbs, 그 액션을 나타내는 관찰 가능한 동사를 쓰라 그랬잖아요. 동사가 어떤 동사가 연관이 되느냐, 그럼 맨 위에와 밑에를 한번 볼까요? 맨 위를 보면 이게 judge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convince 하게 되면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쪽은 이쪽에 높은 레벨로 가고, 밑에 쪽에는 볼까요? tell, 말한다. 이거 리스트를 적는 거. define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한 정의를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짤 때 나중에 한번 다 짜보세요. 짜가지고 하다 보면 은연중에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다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닌지 그걸 한번 보시고, 가끔은 그걸 딱 보고는 요 위로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어떤 거 적어서 비교하라고도 해보고, 예를 들면 그 클래스메이트가 한 거 피어 리뷰 해서 옆에 짝꿍이 했던 거를 서로 스위치 해가지고 서로 평가해 보는 거, 그런 것도 해보게 하고, 어떤 현상을 주어지고 서로 논쟁을 해보게도 하고, 이런 학습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토픽을 한번 정해 보시고 학년도 한번 정해 보세요. 뭐 초등이면은 뭐 3학년, 5학년 이렇게 토픽
5학년에 맞는 토픽을 한번 정해 보시고, 중등이면은 뭐 세포라든지 세포 분열 아니면 뭐 진화 여러 가지 토픽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Find relevant standards. 그래서 NGSS 그 우리 교육과정 표준 그걸 보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개의 학습 목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 보셨습니까? 한번 적어 보시면, 적지 않더라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액션 버브로 써져 있는지, 그 관찰 가능한 동사로 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NGSS 여기 스탠다드 표준 그거하고 했을 때 3dimensions가 있었죠. disciplinary core idea하고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그 다음에 Cross-Cutting Concepts, 이 3dimension하고 이걸 다 커버하고 있는지. 가끔은 학습 목표가 너무 개념, Disciplinary Core Idea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Practice하고 Cross-Cutting Concept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런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블룸스 텍사너미 그거 봤을 때 이 로어 레벨만이 아니라 어퍼 레벨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맞아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정말로 괜찮게 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이 했던 겁니다. 뭐 가장 좋은 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이게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토픽이 있는 것이죠. 레슨 토픽이 있고 타겟 그레이드는 3학년이나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업 차시는 이제 50분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스탠다드는 SEP 이거는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하고 어떤 게 연관되는지, Disciplinary Core Idea하고 Cross-Cutting Concept하고 연관되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되는 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게 번호예요. 거기에 스탠다드의 번호를 딱 갖다가 붙여놨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학습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에 필요한 머테리얼도 있고 간단한 레슨 오버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쓰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s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Students will be able to investigate, will be able to identify, will be able to define. investigate 하면 이제 수업에 investigation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건 높은 레벨이 될 수 있고요. identify 하는 거나 define 하는 거는 lower 레벨인 것이고, 이 연관시키는 거, 캐릭터리스틱 하게 되면 maybe 이게 apply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고요. Students will이었었네요. will be able to create scenario라고 했으니까 이건 학생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upper 레벨이 되는 거죠. 블룸스 텍사노미에 의하면. 이렇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